네, 태열입니다. 시청자 질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에 있죠. 근데 좀 낯설고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에요. 애매하다라는 표현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들이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열이 어떻게 하면 무당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무속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될까요?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지금 양력으로 이제 새해가 넘겨서 정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운수 내지는 뭔가 궁금하시고 답답하시니까 이 답답한 한풀이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모양이에요. 물론 예전부터 전화 혹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문자로도 그렇고 카톡 뭐 페이스북에도 자주 이렇게 그 메시지 형태로 남기십니다만 점사도 보느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였기에 점사도 보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굿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 좀 무당 맞고요. 점사 당연히 봅니다. 그리고 예, 굿 당연히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제 제가 참 뭔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사 보세요? 예. 굿 하세요? 예. 혹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찾아가거나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혹시 점 보세요? 뭐 굿 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시죠? 그냥 당연히 점사 볼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구술할 거라 생각하고 찾아가시거나 연락을 하시죠. 그런데 왜 태을에게는 그걸 물어보시는지 곰곰이 참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뭐 좀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 참 이렇게 자막에 태울도 점사 봅니다. 뭐 태울도 굿합니다. 이래야 하나? 여러분 보시기에 태울은 무당처럼 안 보이시나 봐요. 그쵸? 어떻게 하면 무당처럼 무속인처럼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무속인 분들을 봅니다만 글쎄요. 제가 다른 이 유튜브로 소통하시는 분들처럼 막 그분들처럼 얘기하고 그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해야 하나 봐요. 근데 사실 그게 내키질 않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뭐 다른 분들 표현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평가하면은 안 되겠죠.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뭐 저렴해진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막 다른 말로 더 평가절하할 수는 없잖아요.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속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조금 더 가볍게 혹은 그냥 영적인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픽션, 넌픽션 막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말초 신경을 건드려 가면서 막 그렇게 좀 막 뭘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었어요. 조금 더 원초적인 표현을 해야 하나? 음,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께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태을이 보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일을 하시거나 구슬 이야기하죠. 아니면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은 뭐 달리 생각을 하십니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태을을 만나고 소통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이 드는 모양이에요. 막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뭐 방울부채라도 이렇게 손에 들고 뭐 앞에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아니면 빛가번쩍한 전환이라도 만들어서 돈으로 좀 많이 바르면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고 이상한 포즈로 앉아가지고 말투도 이상하게 해가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인 양. 근데 사실 그거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른 게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무속인들, 무당, 샤먼들이 더 이상 평가절하 받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본인 스스로를 저렴하게 팔아먹으려 하는 모습도 싫어요. 어떨 때는 우리 무속인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평가절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조차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를 더 깎아내리고 더 형편없는 자로만 이렇게 서로를 치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저 우리 신의 제자들이 조금 더 학습했으면 좋겠고, 재주를 부리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태을이 다른 무속인 분들에게 뒤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도 느끼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주가 떨어져요. 그 재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불과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요. 들고 뛰고 뭐 하고 뭐 뭔가를 막 휘돌아치고 구슬할 땐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 흉내 저 흉내 내가면서 눈물도 빼고 웃기기도 하고 원맨쇼 하는 어떤 예인 같죠. 근데 그게 태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참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고급이고 무엇이 저급 저렴인지는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월도 재주를 배워요. 그리고 가끔 합니다. 참 이렇게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것도 정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태을 점사 보십니까? 네. 굿하십니까? 네. 자, 이제 그런 질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을도 그냥 이 시골촌 구석에 사는, 여기 충남 예산이라는 곳이에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이라는 아주 촌에 살고 있는 그냥 시골 무당 맞습니다. 조금 잘난 척 해 보이고 싶고, 뭔가 좀 있는 척 하고 싶고, 배운 척 하고 싶고,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대화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괴리감, 거리감이 좀 일반 다른 무속인들과 비교해서 생겼던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냥 시골 무당인데 포장을 조금 그럴듯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라는 건 제 행색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식,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길게 해도 너무
너무 가벼운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겨요. 오늘 이야기 챕터 2의 그 두 번째, 그 민간 비방이라고 아마 제목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똥오줌,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죠. 똥오줌, 이게 뭘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 무속인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은 참 많은 비방들을 남발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그런 비방을 듣고서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로 그런 비방이 뭐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런 형태로 하는 비방이 있습니까? 헤어진 연인을 만나게 하는 비방이라고 하면서 막 말 같지도 않은 걸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집에 이렇게 하면 재수가 들어온대요.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문간 어디에다가 소금을 두고 뭘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가 동태를 어떻게, 아니 북어죠. 북어를 어떻게 해갖고 얹어놓고 눈가를 빼서 뭐 어떻게 하고 구리동전 몇 개를 어떻게 해갖고 딱 깔고 그러면 뭐 재수가 들어오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헤어진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싫어하고 나빠하는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참 온갖 비방이라고 유튜브에 난무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혹시나 그런 비방들을 찾아서 보셨다고 하면은요, 그 비방 100개 중에 99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전 서프라이즈. 신기한 걸 봅니다. 그런 이상한 비방을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팩트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떠들어대는 뿐이지, 아무것도 뭐라 그럴까,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 왜 그런지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 영상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 그렇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댓글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잠깐만요. 부담스럽게 카메라 앞으로 다 갔다 왔죠. 차를 한 잔 탔었는데 멀리 놨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우연히 그게 맞아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방이라는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혹은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여질까봐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무속인의 유튜브를 봤는데요.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요. 말 같지도 않은 비방을 막 나열을 했는데요. 조회수가 10만이 넘더란 얘기죠. 그 1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우연찮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댓글, 댓글이 몇백 개씩 달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댓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는 걸 봤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이 평범한 통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수학적 확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속인의 비방에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 확률에 속은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3일 동안 신었던 양말을 3일 동안 내내 안 갈아 신고 그냥 신었던 양말을 머리맡에 베고 자면 재수가 좋아진다. 다음날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무조건 성사될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비방을 누군가 내렸다고 쳐요. 하도 장황하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안 해봤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 그래? 너무나
나에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양말을 3일 동안 신고 다니고 베개 밑에 넣어서 깔고 잤단 말이에요. 베고. 그리고 다음날 정말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계약이 됐어요.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방이 마치 정말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되고 잘못된 경우들도 여러 번 경험을 하셨고요.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데,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된 경험도 여러 번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빈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빈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된 쪽으로 빈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통계에서 나오는 오류거든요. 그런 것을 비방이라고 믿고 그런 것을 남들에게 막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듣기 싫은 비방 방법이 아니라 원인을 무슨 헤어진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해달래요. 저한테도 참 여러 명 찾아왔었고 여러 명 연락이 왔었어요.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 비방이 필요하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참 신랄하게 했었습니다. 지가 똑바로 했었으면 헤어질 일이 없었겠죠. 혹은 서로가 똑바로 했었지만 여차저차한 주변 환경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칩시다. 뭐가 됐든 그 환경과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신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되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지는 경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전생의 억겁의 영역, 이 인연, 수많은 인연과 인연이 합쳐져서 그만한 무게를 가졌었을 때 뭔가가 올 생에 좀 어긋난 부분들을 빌어서 조금 바로잡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점사를 받더니 당신은 몇 월 달쯤 해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어떠한 귀인을 만나서 당신 사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점괘가 아니라 헤어졌던 그 사람, 내가 미련이 남고 혹은 내가 어떠한 형태의 연민이 남아서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그런 비방은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죠. 여차저차 2차저차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다가 이러저러한 사연 속에서 그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는데도 몰라, 뭣도 몰라. 어쨌든 가슴속에 굉장히 오랜 세월 그리움을 품고 살던 사람인데 그를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우연찮게라도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나. 혹은 다시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겠나. 이런 비방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비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비방이라고 친다면은요, 그건 우리가 뭘 물건을 놓고 뭘 글씨를 써서 붙이고 부적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비방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 인연이 다시 맺어질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느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제일 또 크게 효과를 보고 또 이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건 굿이에요. 굿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종류의 굿들이 있잖아요. 이 굿의 메커니즘이 그런 인연 내지는 그 사람과의 어떤 이 기운을 당기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라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일단 점사예요. 점사를 먼저 봐요. 점사를 먼저 봐서 그와의 인연의 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하면요, 굿이 아니라 굿 헤레비를 해도 만날 사람 못 만나요. 평생을 아파트 위아랫집에 살면서도 그리워하면서 서로 그냥 죽을 수는 있어도
못 만나요. 근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 악연과 악연이 뭉쳐져 있는 사람, 길거리를 지나가다 재수없이 20년 만에 전혀 엉뚱한 외국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 기분 많이 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덜투덜 시불시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뭐 구슬에서 어떠한 뭐 기운을 써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운수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그래요. 만날 운수가 남아 있고 만날 운명이 남아 있으면 만나지거든요.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만나 뭐 운수가 남아 있는지, 다 소멸되었는지, 뭐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그리운 자가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이차 저차 해서 참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혹은 어떠어떠한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만날 수 없겠느냐. 그때는 우리가 점사를 봅니다. 점사를 봐서 이 사람이 어떤 그리운 상대가, 아니면 꼭 봐야 하는 상대가, 만나는 인연이 남아 있으면, 기다려 보시면 이때쯤에 만날 수 있는 운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 영상을 혹시 우리 무속인 분이 보신다면 그런 공수 내리신 적 많죠? 그런 점사 내리신 적 많을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만납니다. 어느 때 이렇게 그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몇 달 후, 몇 년 후, 뭐 더 긴 세월, 더 짧은 세월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부모가 굉장히 애타게 찾아요. 적지 않은 세월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애가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옵니다. 우리 애가 가출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애가 어디쯤 있을까요? 집에 들어올까요? 찾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찾아질까요? 점사를 내려보니까 며칠 있으면 들어와요. 아이고, 얘는 아주 단단히 마음먹고 갔네요. 한동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뭔가 답을 주거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인천에 가보세요. 인천이요? 인천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요? 그냥 몰라요? 가보세요. 인천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어딜 가서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가고 뭐 하고 하면은 만날 거예요. 이렇게 점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이나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신당에 빌고 인연을 빌어봤더니 우리 어른들이 인천에 가라. 근데 그냥 뜬금없이 갑니다. 찾다 길에서 만나요. 이런 경우들은 경험하죠. 여하튼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함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비방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민간 비방, 왜 똥오줌 얘기했다가 엉뚱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느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상황들을 인지하고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똥오줌이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게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똥이든 오줌이든. 변으로 할까요? 변. 근데 별로 포장해 놓으니까 안 예뻐. 똥은 똥이고 오줌은 오줌이야. 참, 말 안 해서도 웃기다. 변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급스럽게 표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세요. 그 중에 똥과 오줌은 있잖아요. 기능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누군가의 어떤 집에 해를 끼치고 싶거나 내가 뭔가 아주 사소한 복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계속 오줌을 누는 거예요. 민간 비방이에요. 제가 무당으로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 비방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미운 집에 가서 계속 담벼락 밑에서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럼 그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하다못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비방이 안 먹힌다고 하더라도 그 집 담벼락에서 냄새는 날 거예요. 싫은 사람한테 가서 계속 오줌을 싸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노상방뇨하는 거랑 다른 기운이거든요. 자, 대변은요. 소변과는 좀 다른 기능을 합니다. 내 욕심을 차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 있죠. 어떤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집을 꼭 사고 싶어. 저 집을 내가 꼭 갖고 싶어. 그럼 그 집에 가고 변을 3번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똥 3번 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 거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땅을 갖고 싶거나 집을 갖고 싶거나 하여튼 뭔가가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것들 중에 내가 너무너무 욕심나거나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가가지고 똥을 3번 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거 된다. 근데 그게 우리들 무당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말이죠. 또 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피해가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몸에서 나왔죠. 물론 소변이나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 변은 인간에게 다른 기운과 다른 기능을 해주는 게 있어요. 어느 터에 가가지고 내가 내 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얘기는요. 거의 내 생활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활 터전이고 내가 머물 곳이라는 어떤 의미를 같이 담고 있거든요. 뭐 또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 또 많은 예를 들어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세요. 변은 그래요. 근데 소변은 오줌은 내 터에서 잘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소변을 볼 때도 집 바깥에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경우들 그냥 많이 여러분들 그 뭐랄까 요즘은 현대사회에 다 아파트에 그 가정주택이라고 대소변 보는 곳이 같이 있고 뭐 이래서 뭐좀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원래 소변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적으로 의미적으로 내 집 주변 혹은 내 주변을 벗어나서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뭐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다 뭐 집에서 멀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렇지 않겠어요 저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적으로요. 대변은 내 집터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머물 곳 내가 어떤 그 의미를 담을 공간에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인식하는 곳에서 내가 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소변은 그 공간을 좀 피해서 보게 되는 사실 더럽다 그러면은 뭐 소변보다 대변이 더 더럽겠죠. 근데 왜 소변은 피해서 보고 대변은 그러니까 소변은 나가서 보고 대변은 안으로 들어와서 보느냐. 그건 뭐 옛부터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추정하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추정거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에 대한 나열을 하면 엉뚱한 얘기로 밤을 새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비방이 있다. 민간 비방이었는데 무속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재밌잖아요. 이런 정도의 비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좀 해보세요. 그 이외에 남을 해한다거나 뭐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뭘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면 비방이 아니라 비방 해레벨에도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든가 내가 너무너무 어떤 그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간절함이라면 뭐또 다른 형태로 그런 기운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팁. 비방, 굿, 뭐가 됐든 여러분 소원 성취 뭐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모든 소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때는 이것이 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 비방이 아니라 비방 해레비도 다 소용없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 구체적으로 소원하라. 이게 비방이라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힘을 쓰는 비방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원하라. 아주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소원하라. 원망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갈구하면요, 그 원망이 좋지 않은 기운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능은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이 내 손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뭔가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뜨뜻미지근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오히려 서늘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으시죠?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자, 교회에서 기도 방식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깊이 갈구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인들이 뭔가 기도를 할 때는요, 기원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열렬하게 갈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뭐뭐뭐 하게 꼭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게 해주세요. 매일 빌어요. 매일은 아니면, 아니 근데 뭐 매일 빌어요. 교회를 안 가도. 근데 교회 가는 날, 주일이라고 하죠, 그들 표현으로. 근데 교회를 가서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아주 절절하게 빌어요. 소원을 구체적으로. 근데 절에 가면요, 대충 빌어요. 그래놓고 뭐 하기 바빠요? 불경 따라하기 바빠요. 소원도 대충 빌어요. 안 그러신 분이 물론 있긴 있죠. 누가 편찮으셔서 혹은 뭐 자식이 대학을 뭐 기타 등등 뭐 이래서 또 열심히 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무속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뭐 하자는 건지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해. 우리가 대신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들고 뛰고 구슬하는 동안 뒤에서 구경해. 그리고 키득키득 웃고 딴짓하고, 우리는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뒤 자기들은 뭘 먹고 있어. 그리고 가끔 나와서 절 좀 해요. 그럼 시키면 와갖고 이러고 와갖고 절해. 몇 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고 한 2번 하다가 머리 벅벅 긁으면서 다시 들어가거나, 되게 뻘쭘하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우리한테 오면 다 우리한테 맡겨? 지들은 뭘 안 하고 해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 이런 건가요? 보상심리? 자, 굿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 나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네가 열심히 다 해. 다 하고 다 해갖고 날 그냥 복을 쌓아줘. 이런 건가요? 착각이에요. 무당 굿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보는 부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찾고 오시는 거고요. 물론 저희 집에 오시는 신도분들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끼고 알았다. 또 이러이러한 어떤 이 소원 성취의 발현을 봤다 하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도 법사님 그때 이러고 갔는데 이렇게 돼갖고 전 지금도 신기해요. 뭐 이래요 저래요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기왕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교회 가갖고 나 혼자 열심히 비는 것도 굉장히 큰 기운이 가요. 근데 목사님이나 어떤 그 교회 같이 있는 분들 중에 같이 열심히 빌어주잖아요. 그럼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 절에 가도 그렇죠. 스님이랑 같이 열심히 빌어주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속인들, 우리들한테 오면요, 같이 열심히, 구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들고 뛰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간절하게 구타는 내내 좀 필요해요. 굿을 뭐 열을 100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저희 집에 오시면 뭐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길어야 12시간 신고 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오전부터 밤까지 그냥 하루야 그날 열심히 한번 빌어보는 거예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좀 빌어요. 절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또 들고 뛰고 하잖아. 우리도 계속 빌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때 같이 해줘야 훨씬 큰 효과를 봐요. 무당이 왜 더 큰 효과를 보느냐라는 건 다른 그 영상에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신과 가장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무당이에요. 동서양을 다 떠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저희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샤먼이라는 이 전체적인 부로 통칭해서 그들이 신과의 소통이 가장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논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달라고 징징거릴 수 있고요. 울고불고 매달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의 방식들, 다른 종교의 방식들은 간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지 쓰는 거랑 비슷해요. 제3자, 4자, 5자를 통해 갖고 청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영상 속에서 구체적인 예와 어떤 그 왜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직접 소통하는 자는 무당밖에 없어요. 조상이든 신이든 우리는 직접 소통하니까 우리가 직접 빌을 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2배, 3배, 4배, 5배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어줍잖은 비방 믿고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큰 효과를 갖는다. 자, 마무리하죠. 첫 번째 질문, 대월법사도 전 봅니다. 굿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비방,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걸 해야 합니다. 차라리 똥오줌을 고민하시는 게 낫습니다. 마무리, 소원도 구체적으로, 원망도 구체적으로, 아니 원망 빼, 소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앞날에 훨씬 좋은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을법사였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이 밤이라서 여러분 편안한 밤 이렇게 말씀드릴 뻔했네요. 이 영상은 언제 보실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앞날에 평안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